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남편을 호환으로 잃고 6살 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산속 오두막에서 나물과 약초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내일 장에 가서 나물을 팔면 쌀을 사올게. 윤씨 부인은 아들을 달래며 남은 보리죽을 떠먹였습니다.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아들을 재운 후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피는 약초가 있었고 그것을 캐서 팔면 쌀 한 말은 살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으니 약초를 찾기 좋겠구나. 윤씨 부인은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횃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산에 올라온 거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나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음을 내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밤중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배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윤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업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산일을 하며 단련된 힘으로 간신히 남자를 집까지 옮겼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남자를 방에 눕히고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깊었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먼저 지혈부터 해야겠어. 윤씨 부인은 급히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밤새 남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약을 갈아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어나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미,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쉿, 조용히 해라. 다친 사람이야. 어디 다쳤어요? 배를 다쳤단다. 지금은 자고 계시니 조용히 하렴. 윤씨 부인은 아들에게 밖에서 놀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자를 돌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제 집입니다. 당신이 산에서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남자는 윤씨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자는 자신의 배에 감긴 붕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원이요? 아닙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를 관아에 신고하지는 않았겠지요?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남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적이요. 윤씨 부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적이라고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소. 오히려 당신이 나를 살려준 은인이요. 어찌하여 도적이 되셨습니까?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원래는 양반이었소. 하지만 탐관 오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굶어 죽었소.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소. 윤씨 부인은 남자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으신 겁니까? 광군들과 싸우다 이렇게 되었소. 동료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 혼자 도망쳤소.
남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낳으면 곧 떠나겠소.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소. 지금 상태로는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며칠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관군들이 나를 찾고 있을 것이오.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소. 윤 씨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십시오. 그 후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날부터 윤 씨 부인은 더욱 조심스럽게 남자를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나무를 캐러 다니고 밤에는 남자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도적이 숨어 있다던데? 정말 무서운 일이네. 관군들이 수색을 한다더라. 윤 씨 부인은 장터에서 이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관군들이 이 산을 수색한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남자는 일어나려 했으나 아직 몸이 약했습니다. 내가 떠나야겠소.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해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윤 씨 부인이 밖을 내다보니 관군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입니다. 관군들이 오고 있어요. 윤 씨 부인은 재빨리 남자를 장독대 뒤 땅굴로 숨겼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김장독을 보관하려고 판 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남자를 숨긴 후 윤 씨 부인은 평소처럼 아들과 저녁을 준비하는 척했습니다. 곧 관군들이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봐라, 여기 누가 사느냐? 과부와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도적이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다. 집안을 수색하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과부와 아이만 사는데요. 말이 많다. 어서 비켜라. 관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군. 밖도 살펴보자. 관군들은 집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땅굴은 장독대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군. 분명 이 근처라고 했는데 다른 곳을 더 찾아보자. 관군들이 떠난 후 윤 씨 부인은 한참 후에야 남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남자는 땅굴에서 나와 윤 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나를 숨겨준 것이오? 관군에게 넘겼으면 포상금도 받았을 텐데.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로 했는데 도중에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적이요. 법을 어긴 죄인이란 말이요. 당신이 도적이 된 것도 세상이 잘못되어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남편을 잃고 이렇게 살지만 세상이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는 윤 씨 부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인, 성함이 어찌 되시오? 윤 씨라고 합니다. 윤 씨 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를 갚을 생각은 마십시오. 그저 상처나 잘 치료하십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은 어찌 이런 산속에서 홀로 사시게 되었소?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불길한 여자라며 내쫓았고 친정도 가난하여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됩니다. 남자는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훌륭한 어미시오. 아이가 자라면
부인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요. 당신은 가족이 없으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소.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소. 하지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소. 그래서 도적이 되신 거군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소. 우리 가족을 죽게 만든 탐관오리들에게 말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소. 윤 씨 부인은 남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자의 상처가 많이 나았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더 있으면 부인에게 피해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소. 남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진 전부요. 많지는 않지만 부인과 아이가 당분간은 굶지 않을 만큼은 됩니다. 윤 씨 부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닙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아들을 위한 것이오. 제발 받아주시오. 윤 씨 부인은 고민 끝에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나려 할 때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멀리, 아주 멀리 갈 것이오.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깊이 절을 하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과부가 도적을 숨겨줬다더라. 뭐, 그게 정말이야? 광군들이 수색할 때 도적이 그 집에 있었다는데 숨겨줬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윤 씨 부인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가 도적과 무슨 짓을 한 거 아냐? 밤마다 만났을 거야. 수상해. 결국 마을 이장이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사또 산속 과부 윤 씨가 도적을 숨겨줬다고 합니다. 사또는 윤 씨 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윤 씨, 내가 도적을 숨겨줬다는 것이 사실이냐?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사또. 사실입니다.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도적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떠났습니다. 어째서 도적을 숨겨준 것이냐?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느냐? 윤 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적을 도운 것은 같은 죄인이다. 바로 그때 관아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였습니다. 잠깐,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 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끗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사또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암행어사라고요?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탐관오리를 조사하기 위해 도적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도적들과 싸우게 되어 부상을 입었고 윤 씨 부인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 부인은 도적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암행어사를 구한 것입니다. 오히려 포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또는 황급히 윤 씨 부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윤 씨 부인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박문수가 윤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 당신은 저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군들이 왔을 때도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조정에서 포상금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부인의 아들을 제가 서당에 보내겠습니다. 훌륭한 어미의 자식이니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또. 그날 이후 윤 씨 부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고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 부인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사과했습니다. 박문수는 가끔 윤 씨 부인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아들의 공부를 돌봐주었습니다. 10년 후 윤 씨 부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미, 이 모든 것이 어미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다. 아닙니다. 어미께서 사람을 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들을 뿌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문수가 윤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그날의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사또, 이미 충분히 보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저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탐과 놀이들에게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그때 광군이 왔을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로 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마음입니다. 해가 저물자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어사또. 박문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내린 선택이 옳았구나. 산속 과부와 도적의 하룻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